제23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24강전 마지막 경기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윤현석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앞서 치러진 경기에서 이창석 4단과 김승재 7단이 맞붙었는데요. 이창석 4단이 정말 딱 반집을 남겼습니다. 네, 뭐 승부는 반집으로 했지만 이창 선수가 아주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백찬희 선수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저단 기사들의 이 승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결 역시 저단 기사와 고단 기사의 대결입니다. 선수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먼저 대회 정보와 진행 상황 살펴드릴게요. 매일경제신문과 MBN, 한국기원이 공동 주최 주관하는 제23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입니다. 오늘이 24강전 토너먼트 마지막 경기인데요. 제한 시간은 10분 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속기 기전입니다. 네, 24명의 선수가 본선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상위 랭커 4명, 그리고 전기 4강에 진출한 이 4명이 16강 시드를 받았고요. 나머지 8자리는 이 24강전을 통해 채워지게 됩니다. 네, 지금 16강 진출자들을 보게 되면 한태희, 백찬희, 최재영, 이창석, 신재익, 박진솔, 윤찬희 지금 저단 기사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대국 승자는 이제 16강전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제 신민준 선수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 24강전 마지막 경기 윤준상 9단과 박현수 2단의 대결입니다. 오늘 역시 이 저단 기사와 고단 기사가 맞붙게 됐는데요. 네,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윤준상 선수가 좀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박현수 선수의 최근 기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근 이 하찬석 국수배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도 했는데요. 네, 그리고 뭐 예선전에서 원성진 구단에게 승리하는 등 최근 이제 상승세라는 점에서 또 한 번의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윤준상 9단과 박현수 2단의 24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23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24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윤준상 9단입니다. 지난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맥심커피배 준우승, GS칼텍스배에서는 8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17년 들어서 뭐 맥심컵배 준우승하면서 차지하면서 2016년 좀 부진했었거든요. 좀 부진을 좀 극복하는 모습인데 이제 올해 출발은 조금 좋지는 못합니다. 네, 앳된 모습의 박현수 선수. 입단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또 하찬석 국수배 영재바둑대회를 우승하면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2016년 입단해서 정말 지금 2018년 올해 들어서 또 아주 뛰어난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주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준상 선수와 박현수 선수. 두 선수의 대결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네, 박현수 2단의 흑번으로 오늘 대국 진행이 되겠는데요. 네, 박현수 선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2016년도에 입단했는데 입단 첫 해는 성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 예,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안 좋았는데. 네, 12승 29패를 기록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예, 그만큼 이제 입단해서 이제 프로의 그 높은 벽을 좀 실감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2017년도 들어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고요. 특히 GS칼텍스배 예선전에서 정말 그 강한 상대인 원성진 구단을 물리치며 4연승으로 또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또 하찬석 국수배 영재바둑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지금 성적이 점점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앞으로 박현수 2단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네,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박현수 선수인데요. 박현수 선수는 2000년생인데요. 네. 하찬석 국수배는 올해가 마지막 출전 기회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찬석 국수배 영재바둑대회는
만 17세 이하 기사들이 출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박현수 선수로서는 그 마지막 출전 기회였는데 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반면 윤준상 구단 이 이름에서부터 무게가 느껴지는 선수인데요. 예, 지금 윤준상 구단이 지금 올해는 좀 출발이 좋지 못해요. 지금 뭐 맥심커피배에서도 지금 서봉수 구단이 패했고 또 최근 뭐 JTBC 바둑대에서도 지금 2회전에서 탈락하는 등 일단 뭐 초반에 좋지 못하지만 또 워낙 또 실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 초반을 잘 넘긴다면 지금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초반을 잘 넘긴다면은 또 앞으로 또 좋은 성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윤준상 구단에게도 오늘 대국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 이 바로 앞서 이 전날이죠. 바로 어제 이 두 선수 모두 JTBC배 예선을 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패했어요. 예, 사실 뭐 윤준상 구단도 그렇고 박현수 선수, 특히 박현수 선수는 최근 아주 상승세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제 패하면서 좀 그 상승 흐름이 조금 꺾인 상태인데 그런 만큼 글쎄 오늘 두 선수 모두 과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날 이제 대국을 패하고 곧바로 이제 대국을 한다는 것은 대국자 입장에서는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다음 대국에서 이제 승리한다면 그 전날의 패배를 좀 빨리 잊을 수 있지만 만일 오늘 대국에서 패해서 그게 연패가 된다면 그 패배가 계속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오늘 대국에 대한 두 대국자 모두 어느 정도 부담감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준상 구단은 이 매년 연초에 치러지는 이 GS 칼텍스배와 맥심커피배 거의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뭐 윤준상 구단은 9회 GS 칼텍스배에서 이제 4강 진출이 그동안 이제 최고 성적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심컵배 결승까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 GS 칼텍스배에서는 지난 21기 4강 기록이 가장 좋은 성적이고요. 네. 또 지난 22기에서는 8강에서 허용호 구단에게 패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둔했지만 윤준상 구단으로서 조금 아쉬운 성적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윤준상 구단이 2016년도에 아주 좀 슬럼프를 겪었어요. 이제 뭐 입단 이후에 윤준상 구단이 꾸준히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2016년도에는 승률이 5할에 못 미쳤거든요. 네. 그만큼 좀 부진을 겪었었는데 또 2017년도 들어서는 완전히 또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2018년 또 올해가 이제 상세를 이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올해 또 출발이 좋지 않다는 점이 윤준상 구단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윤준상 구단은 이 유독 7이라는 숫자와 또 인연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의미죠? 지난 2017년에도 굉장히 성적이 좋았고요. 네. 지난 2007년에도요. 네. 또 국수전에서 이창호 구단을 꺾고 또 우승을 하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좀 그렇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 그 2007년도에 그 당시 정말 그 대단했었죠. 뭐 이창호 구단과 그 국수전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네. 정말 윤상 구단의 그 이름을 확실히 알렸었는데 또 2016년도 부진을 씻으면서 또 2016년도에 또 재기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굉장히 성적이 좋았던 다음 해도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2027년을 또 기다려야 되나요? 2027년은 좀 아직 멀었으니까요. 네, 한참 네. 남았습니다. 네. 올해 또 2018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두 선수 모두 이제 2017년 성적이 좋았습니다. 뭐 윤준상 구단도 그렇고 박현수 선수도 그렇고 그런 만큼 2018년도에서 이 좋았던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어요. 네. 특히 박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어린 유망주잖아요. 네. 유망주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또 자신감도 얻을 수가 있고요. 예, 좀 빨리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백의 좌학이죠. 이 흙이 날일자로 걸쳐 왔는데요.
백이 날일자로 받아둔 수, 알파고의 영향으로 더 많이 보이는 수인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최근에 뭐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날일자 걸쳐가면 협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굿자를 해서 두텁게 지켜두는 수도 많이 두어졌는데 최근에는 뭐 거의 이 날일자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두 선수 모두 굉장한 전투형 기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윤준상 구단 하면 아주 그 힘이 좋은 전투가 강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근데 박현수 선수도 또 그에 못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전투형이고 또 굉장한 속기파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두 선수 화끈하게 한번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두 선수의 기풍을 감안한다면 오늘 아주 그 박진감 넘치는 바둑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초반은 아직 서로 좀 그 전력 탐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력을 탐색하는 듯이 잔잔하게 아직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박현수 선수도 보게 되면은 그 알파고 수법을 또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알파고 수법들을 뭐 누구나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박현수 선수도 알파고 수법을 아주 그 애용하는 기사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박현수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 육성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만큼 또 공부량도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국가대표 육성군에 뭐 지금 현재 최근에 또 리그전에서 또 1위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최근에 아주 좋은 그런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 박현수 선수의 그 성적을 보게 되면 제가 깜짝깜짝 그 놀랐는데 2016년에 입단한 이후에 1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1년 만에 그렇게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지도 놀랬고 또 2017년이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2018년 들어서도 아직 뭐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지금 출발이 아주 좋거든요. 그런 만큼 박현수 선수 기대가 큽니다. 또 박현수 선수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예. 이 박현수 선수가 우승 직후에 한 인터뷰에서 본인의 실력이 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박현수 선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단순 성적만 놓고 본다면 정말 이 한 해 한 해 이 성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박현수 선수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그 자신감이 지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속기파로 알려져 있는 박현수 2단인데요. 오늘 초반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박현수 선수가 여기서 좀 생각을 했잖아요. 네. 보통의 이제 정석 진행이라면 이제 이거 붙이는 수인데 지금은 이 좌변 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뭐 가장 알기 쉽게 이거 젖혀서 호구치기만 하더라도 흙이 좀 공격을 받는 형태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실전처럼 백이 붙여서 건너가게 된다면 백에게 신뢰를 내어주고 중앙 쪽을 좀 견고히 하는 좀 간명한 진행을 택했습니다. 뭐 지금은 생각할 수 있는 진행인 것 같아요. 네, 박현수 2단은 상변을 중시하는 정석을 선택을 했고요. 네, 24강전 마지막 경기 87년생 윤준상 구단과 2000년생 박현수 2단의 대결입니다. 예, 박현수 선수 좀 앳된 모습이에요. 좀 덩치는 크긴 하지만 네. 얼굴 보니까 좀 앳된 모습이고. 근데 지금 초반에 지금 보게 되면 박현수 선수가 시간을 상당히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지금 윤준상 선수가 6분이 남았는데 속기파라고 알려진 박현수 선수가 지금 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예, 지금 초반 포석에 아주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기사들의 대결을 보면요. 초반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초반 포석이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특히 뭐 알파고 수법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다양한 그 시도, 그다음에 다양한 포석,
뭐 다양한 수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초반의 흐름에서 만일 뒤처지게 된다면 중반과 종반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초반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좀 최선을 수를 찾는 그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선수 GS 예선에서요. 윤준상 선수는 강훈, 박창명, 박승현, 송규상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박현수 선수는 원성진, 현미진, 강지수, 김채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박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예선전에서 정말 그 강한 상대죠. 원성진 구단을 이겼는데 또 원성진 구단이 또 힘이 좋은데 뭐 박현 선수가 뭐 밀리질 않고 승리했다는 점은 그만큼 박현수 선수가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가 이 우하기는요. 소목 눈목자 구침을 했고요. 우상기는 화점 눈목자 구침을 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이 귀에 구침을 할 때 날일자 구침보다는 이 눈목자가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소목일 때 네. 이제 지금 이 실제도 나오지만 네, 뭐 이곳 눈목자 구침이나 아니면 높은 두 칸 높은 구침. 예전에 이 날일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 이 날일자는 소목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점 눈목자 구침은 어떨까요? 화점 같은 경우는 날일자 구침도 뭐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좀 공격적인 성향을 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박현 선수는 이제 눈목자에 있다는 것은 귀 쪽으로 본다면은 조금 백에게 3점 침입을 내어줄 수 있긴 한데 뭔가 변과 중앙 쪽에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좀 진취적인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 이번에도 눈목자 구침인데요. 지금 이렇게 두었나요? 네. 보통 이런 수는 잘 두지는 않는데 왜냐면 한 번 눈목자는 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눈목자 한다는 것은 귀에 3-3이 남아 있잖아요. 뭐 배기 자체로는 살 수가 없긴 하지만 흙을 치게 되면은 흙이 단수했을 때 뭐 패로 버틴다든지 네. 사실 이 패는 흙도 큰 부담이거든요. 뭐 배기 때려낸 다음에 뭐 이것을 붙인다든지 이런 뒷맛등이 있어서 귀에서 이제 사는 맛을 감안했을 때는 보통은 잘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흙에 둔다면 눈목자보다는 이 날일자가 많이 두어지거든요. 네, 하지만 박현수 2단은 널찍이 벌려두었고요. 그렇다면 뭐 100도 여기서는 뭐 2칸 정도 전개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도 한 칸 높이 벌려둡니다. 네. 요즘의 화덕을 보게 되면 이 사선 위로 돌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중앙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윤준상 구단 같은 경우에는 또 실리보다는 이 두터움을 좋아하는 기풍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높게 눈목자를 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삼선이 굉장히 많이 두어졌고요. 또 중앙, 변보다는 귀가 중시가 됐다면 최근에는 귀보다도 중앙 그리고 변이 더 중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알파고의 그 최고의 강점은 그 중앙 두터움의 그 활용을 정말 잘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즘에 이제 알파고 수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 두터운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두터움보다는 좀 실리형의 기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이제 이 유행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네.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는 좌상귀를 붙여갔고요. 윤준상 구단은 좌하귀를 또 붙여갔습니다. 근데 지금 흑이 쪽을 붙였는데 윤준상 구단이 이제 이곳을 응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이 보통이라면 이곳을 하나 두고 흑이 네. 막는 수인데 근데 이 좌변 쪽의 형태를 보게 되면 백이 손을 뺐을 때 네. 뭐 흑이 젖혀서
끊고 있고 이런 활용을 당하게 되거든요. 아, 좀 맛이 나쁠까요? 뭐 흙이 뭐 있는다든지 이 호구 치는 수도 선수고요. 네. 그리고 이 상변에 뭐 흙돌이 어떻게 오느냐에 추억의 따라서는 시가 있습니다. 흙이 뭐 귀 쪽을 부착하는 이런 뒷맛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흙에게 활용당할 여지가 지금 남아있다고 보고 윤준상 구단은 이것을 아예 손을 뺐고요. 그렇다면 이곳은 나중에 이제 흙이 찝고 뭐 백이 있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정석의 형태로 네, 환원이 될 것 같고요. 30초. 하나, 박현수 선수가 먼저 셋, 초읽기에 돌입을 넷. 합니다. 5, 6, 7. 네, 16강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 과연 어떤 선수가 네, 주인공이 될까요? 이어지는 수순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랭킹 19위입니다. 2월 기준으로 이 두 계단 하락해서 또 19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윤준상 구단인데요. 윤준상 구단이 지금 랭킹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네요. 한때는 이제 랭킹 지금 10위 안에 들어왔었는데 2017년도 좀 좋은 성적 거둔했지만 2018년 조금 부진을 겪으면서 랭킹이 지금 19위입니다. 네, 윤준상 구단 이 해결사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좀 실전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흙이 이제 이곳 그 하변 쪽을 전개했고요. 지금 백이 이곳 어깨 짚었습니다. 지금 이 좌상기 쪽에 이제 흙이 찢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 상중앙 쪽, 뭐 흙이 한 수도 둔다면 상당히 큰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어깨 짚는 수는 이 귀 쪽의 뒷맛을 고려한다면 좀 악수가 될 수 있지만 네. 지금은 이 상중앙 쪽 흙 모양의 그 삭감이 시급하다고 보고 어깨 짚는 수를 택했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 아낌없이 교환을 하면서 중앙을 중시를 하고 있고요. 네, 뭐 흙이 밀었을 때, 뭐 백 입장에서는 이곳을 이제 늘거나 아니면 이제 한 칸 뛰는 뭐 이런 변화인데 느는 수를 택했습니다. 느는 수가 발이 느리긴 하지만 네. 이제 흙이 이곳 날일자를 하지 않게 된다면 이 막는 힘이 아주 좋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흙도 이곳 날일자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백에게 막히는 자리가 아프기 때문에 뭐 흙이 날일자 한다면 글쎄요, 뭐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띄거나 아니면 뭐 이쪽을 꼬부리거나 중앙을 띄어서 이 상중앙 쪽 모양을 30초. 하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는 한 번 더 밀어가는데요. 지금 이 수의 의미는요. 네.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곳 날짜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민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마 이 귀 쪽의 뒷막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곳에서 흙이 한 번 민 것과 지금 실전처럼 두 번 민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이 늘고 흙이 날일자하고 백이 삼삼 침입한다면 네. 이곳의 흙이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쪽을 막는 것이 아니라 뭐 이쪽을 뭐 이런 식으로 뭐 날일자를 한다든지 해서 이 백을 좀 강력하게 잡으러 가는 수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뒷맛을 고려해서 이곳 흙을 지금 강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는 최대한 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귀 쪽에 지금 흙이 눈목자한 형태잖아요. 네. 상변도 그렇고 우변도 그렇고 이 눈목자한 형태가 그대로 집으로 확정이 된다면 상당히 큰 집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 이 우상귀가 모두 집으로 굳어진다면 한껏 벌려놓은 자리가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하겠는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흙이 이렇게 지킨 것보다는 네. 최대한 눈목자까지 벌려서 집으로 만들 수 있다면 눈목자가 낫겠죠. 네.
100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준상 선수도 그냥 받아주기엔 좀 기분이 나쁠까요? 근데 뭐 이 자리를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점머리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이곳 막는 것도 흙이 이곳 젖혀서 2단 젖혀가고 이 급소가 또 남기 때문에 네. 막아갈 수가 있긴 하지만 이 석점머리가 상당히 아픈 자리예요.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보통의 진이라면 뭐 이것을 눌러도 될 것 같은데요. 30초. 근데 여기서 윤준상 구단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네. 느는 수보다는 지금 다른 수를 좀 여섯,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9 네. 어쩔 수 없이 늘어두었는데요. 그렇죠. 일단 뭔가 좀 반발, 좀 다른 수단을 생각을 하다가 역시 그 자리를 막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가장 무난한 진행을 택했습니다. 네. 그래도 박현수 선수가 이 한 번 더 민 자리가 윤준상 선수는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윤준상 구단의 수일기에는 이제 흙이 날일자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밀질 않고요. 네. 뭐 날일자 한다면 그때 뭐 3.7번 한다든지 아니면 꼬부린다든지, 네. 그러니까 다른 수일기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한 그 역으로 이것을 밀어가니까 윤준상 구단이 조금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5 네. 윤준상 선수 기풍대로 굉장히 두텁게 또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좋은 자리죠. 네. 네. 또 흙이 한 번 더 밀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수의 가치가 조금 더 작아졌어요. 예. 한 번 밀고 날일자였으면 백이 꼬부렸을 가능성도 큰데 네. 지금 한 번 더 밀었기 때문에 윤준상 구단은 이제 이곳을 택했고요. 만일 백이 이곳을 두지 않게 된다면 이 흙의 날일자가 또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견실하게 두는데요. 사실 이곳은 이제 흙이 찝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가 그렇게 급한 곳은 아닙니다. 뭐 백이 쪽을 둔다고 하더라도 네. 뭐 한 칸 뛰거나 날일자를 하더라도 흙이 그쪽 날일자가 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흙이 굳이 이곳을 서둘러서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이곳은 이제 실료도 크고 또 흙이 쪽 날일자를 해서 이 흙을 좀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이 백에 대한 공격을 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9 이거 모자를 씌운다든지 이 좌변 쪽은 듣는 곳이 많습니다. 흙이 뭐 밀어간다든지 날일자 듣는 곳도 많고 또 이 우변 쪽도 뭐 흙이 모자를 씌운다든지 뭐 붙인다든지 뭔가 그 압박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의 활용을 이용해서 상중앙 쪽 백에 대한 공격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박현수 선수는 좀 힘을 비축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준상 선수가 또 바짝 붙여갔는데요. 만약 받아준다면 하나, 끼우는 수단을 생각하고 있는 셋. 건가요? 네. 끼우는 수요? 5 6 붙이는 수 네, 얘기하시는 거 붙이는 아닌가요? 수요. 네. 예, 아마 이 붙여서 아마 모양을 정리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흙이 젖혀간다면 백에 단수 치고 있고요. 바로 이 수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교환되는 자체로 인해서 백은 좀 그 모양이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곳 뒷맛도 있고 뭐 중앙을 다운쳐서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 붙이는 수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박현수 선수는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잠시 대북은 멈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현수 선수가 이제 착점을 하고 자리를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대국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지금 초읽기에 그 몰린 이후에는 뭐 화장실 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1회밖에 이제 허용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5분 안에 다시 대국장으로 입장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윤준상 구단 입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 이 붙이는 수가 좀 유력할 것 같은데 흙이 지금 반발을 하게 된다면 네, 치받는 변화 어떨까요? 네, 지금 이 변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가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윤준상 구단이 이곳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이교환 활용만 해놓고 이 수가 안 된다면은 백은 뭐 이쪽을 치받는다든지 네. 다른 수를 택해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윤준상 선수의
선택. 하변 침투입니다. 그렇다면 상변 쪽은 이제 백이 붙여왔을 때 흙에 좀 반발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자리가 이제 뭐 일단락이 됐는데 네. 지금 하변 쪽도 상당히 큰 곳이에요. 지금 하변 쪽을 이제 흙이 이 중앙을 위로 붙여가게 된다면 백은 끼워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날일자 하게 되면 여섯. 지금 반대로 흙이 뭐 이런 쪽을 한 칸 띈 곳과 비교를 했을 때 이곳의 가치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전반적인 초반 구도는 모두 짜여졌고요. 윤준상 선수는 실리를 좀 챙기겠다는 작전일까요? 그렇죠. 뭐 지금은 흑백 간에 그렇게 약한 돌이 없습니다. 네. 지금 서로 어떻게 본다면 지금 모양 바둑의 양상이거든요. 지금 흑은 이제 우상기 쪽과 30초. 우하기 쪽 하나, 이런 집을 확보하고 있고 셋, 백은 좌변 넷, 쪽과 좌하기 다섯, 쪽. 여섯, 그리고 뭐 전투가 일곱, 일어날 것도 없고요. 여덟, 그렇다면 지금 아홉,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열. 이제 큰 곳, 두번 큰 자리를 이제 남았습니다. 차지를 해야 되는데 윤준상 구단은 이 하변이 가장 크다고 본 것이죠. 네, 윤준상 구단이 이곳에서 초읽기 하나를 먼저 사용을 했는데요. 글쎄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을까요? 여기서 백은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요. 사실 백이 이거 둔다면 흑이 붙이는 수는 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준상 구단이 고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흑이 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발을 하는 수거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두고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현재는 축이 여덟, 되지만 아홉, 이 좌변 쪽에 흑이 뭐 밀어간다든지 활용 수단이 있기 때문에 흑이 축머리를 이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윤준상 구단이 잠깐 지금 그 고민한 이유는 흑의 이런 반발이 좀 신경이 쓰였나요? 위로 받는 거라면 뭐 백은 고민이 없습니다. 네. 늘고 날일자하고 이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백은 실리를 차지한 진행이기 때문에 뭐 불만은 없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반발하네요. 역시 네, 반발을 윤준상 선수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받는다면 뭐 가장 무난하긴 한데 네. 윤준상 구단이 흙이 붙이니까 갑자기 그 머리를 이렇게 좀 만졌잖아요. 네. 그것은 아마 지금 실전처럼 이 반발하는 수를 좀 생각하지 못했다. 좀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여기는 거의 필연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면 또 또- 패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팩감이 있다면 흙도 패를 하겠죠. 네. 근데 이것이 워낙 큰 패기 30초. 때문에 하나, 웬만한 둘, 팩감은 백이 받지 셋,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다섯, 이 여섯, 패를 하게 된다면 이곳 처리도 여덟. 어렵고요. 네. 그리고 흙이 이곳 그냥 있게 되더라도 네. 백이 과연 이곳을 단수를 칠지 아니면 그냥 늘어서 둘지. 지금 현재는 뭐 축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흙이 축머리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백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치열한 기풍의 박현수 선수이기 때문에 과연 얌전히 이어줄지 좀 의심이 들긴 하는데요. 백이 단수 쳤을 때요. 네. 하나, 지금 패 가능성도 있어요. 셋, 지금 흙에게는 이 우변과 다섯, 좌변 쪽에 여섯. 패감이 있거든요. 네. 여덟. 그렇다면 백에게는 어떤 패감이 있을까요? 글쎄요. 백이에서 패를 한다면 네. 근데 흙도 뭐 이렇게도 패를 할지 이렇게 끊어서 패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패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백이 패감을 쓴다면 강력한 패를 써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흙이 뭐 이렇게 패를 해소를 해서 빵따님을 한다면 정말 엄청난 크기잖아요. 네. 백에게 강력한 패감. 이곳은 안 받을 것 같고요. 이 우상기도 웬만해서는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패감이 눈에 띄지는 않는데요. 우하기도 안 받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백이 마땅한 패감이 없는 것 같아요. 30초. 그렇다면 하나, 흙도 둘, 반대로 본다면 패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패를 하네 네. 역시. 역시 패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패감입니다. 과연 어떤 패감을 쓸지. 지금 우변 아니면 좌변이거든요.
윤준상 선수가 초읽기 하나를 사용할 때 이 변화를 좀 그려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흙이 위로 단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전처럼 아래쪽으로 끊어간다면 네. 지금 실전에 나오지만 이 패가 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잠깐 팩감을 좀 찾아봤지만 백에게는 그 확실한 팩감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흙이 우변과 이 좌변 쪽에 팩감을 썼을 때 패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받게 된다면 지금 이 좌변 쪽만 하더라도 팩감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흙이 이 찔러가는 팩감이 그렇게 큰 악수 팩감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흙은 큰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지금 팩감인 반면에 백은 이것을 받았을 때 다음 팩감이 여의치 않다고 본다면 이거 받기는 어려워요. 이것을 이어야 되거든요. 네. 30초. 하나, 그렇다면 이제 흙이 셋, 젖혀가나요? 넷, 다섯, 보고 치고 여섯. 받아두네요. 윤준상 구단 받아두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력한 팩감 찾아내야 할 텐데요. 글쎄요. 좀 과연 어디 팩감을 쓰려고 하는지 일단 받았다는 것은 이곳이 워낙 크다고 본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흙이 이곳을 젖혀서 백이 이제 이곳을 이제 이어져 있는 상태죠. 해소를 했다면요. 네. 흙이 호구 치고 뭐 백기 뭐 귀에서 이제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0초.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진행이 된다면 둘, 사실 백도 그렇게 셋, 큰 피해를 본 넷,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섯, 이곳에 여섯, 흙이 두터움이 만들어진다면 이 여덟, 좌변 쪽에 또 아홉, 영향이 크잖아요. 네. 이런 흙이 다가왔을 때 이쪽에 오히려 강했던 백이 오히려 이제 이곳 두터움이 생기면서 흙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준상 구단은 일단 좌변을 받았고요. 네, 윤준상 선수 팩감을 이 우상기 3-3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팩감을 좀 얌전하게 썼어요. 보통 팩감을 쓴다면 저 같으면 네. 그러니까 흙이 30초. 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백이 둘, 두 수를 돈다고 셋, 가정한다면 넷, 이 수보다는 뭐 이런 다섯, 수가 좀 더 강력하지 여섯, 강력할 것 같거든요. 네. 보통 이 귀에서 2번 연타하는 팩감을 쓸 때 이 붙여가는 수단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를 뒀다는 것은 만일 이쪽을 둔다면 흙이 이쪽을 한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흙에는 이곳에 팩감이 있거든요. 네, 흙은 팩감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뭐 예상치 못한 지금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도 전혀 뭐 물러서질 않네요. 네. 윤준상 구단이 워낙 그 뭐 힘이 30초. 좋고 하나, 이 전투가 강한 기풍인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하게 네. 버텨가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선배 기사이고 또 굉장히 상위 랭커이기 때문에 좀 주눅이 들 법도 한데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아직 어린 이사고 정말 그 신인이잖아요. 네. 신인 때는 이런 그 패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저도 예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때는 네. 저는 그랬어요. 막 누구와 두더라도 지고 싶지 않은 네, 그런 또 질 것 같지도 않고요. 예,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네. 아마 박현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 그런 자신감을 지금 가지고 아마 이 대국에 지금 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의 이 손길에서도 자신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정말 그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하변 쪽에서 흙이 패를 해소하면서 이 빵단에 상당히 큰 곳을 흙이 이득을 보긴 했지만 반대로 본다면 백 입장에서는 이제 우상기 쪽 사실 거의 흙의 집이라고 보았던 곳인데 네. 백이 팩감으로 두 수를 두게 되면서 우상기를 백이 차지를 했어요. 하나, 네. 둘, 흙의 가장 큰 보가를 또 백이 차지를 다섯, 했고요. 여섯, 그렇습니다. 반면 흙은 이 하변을 여덟. 연타를 했습니다. 지금 그곳을 막네요. 저렇게 막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 장면인가요? 저는 그곳이 아니라 네. 저는 이곳을 넣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곳은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젖혀서 이곳 젖혀간다면 흙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내고 이곳 다운 쳐서 한 점이 잡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백이 젖혀서 30초. 하나, 둘, 이쪽을 셋, 막질 못한다면, 그러니까 끊어가질 못한다면 이 여섯, 중앙 흙이 일곱, 상당히 엷어지는 모양이잖아요. 아홉, 네. 돌의 방향으로 본다면 이제 흙이 이쪽을 늘고
백이 날일자 하는 이 진행이 가장 평범하고 무난합니다. 지금 윤준상 구단이 이곳을 젖혔다는 것은 이곳을 젖히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교환의 의미는 이 끊는 수를 끊질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네, 미리 방비를 좀 해놓은 수단으로 그렇죠. 보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 박현수 선수는 이 한 점이 좀 엷어지더라도 실리를 좀 챙기겠다는 뜻일까요? 지금 백이 젖혀간다면 네. 흑은 이곳 한 점을 잡겠다는 것 같아요. 잡아서 잡게 되면은 이 끊어가는 수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30초. 그렇다면 백도 하나, 이곳에 갈 수를 해야 되는데 셋, 갈 수가 넷, 좀 쉽지 않다는 다섯, 거죠. 여섯, 호구 가일스는 여덟, 어떨까요? 아, 그곳을 붙이네요. 젖혀가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을 젖혔다는 것은 당연히 백이 젖혀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윤준상 구단이 좀 마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좀 젖혔고 이제 흑이 이곳을 젖혀간다면 끼워 이어서 있게 되고 이제 이곳 끊는 수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끊게 되면은 이 흑 석점이 차단이 된 형태이기 10초. 때문에 하나, 흑도 조금 둘, 엷어진 셋. 의미가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박현수 선수도 그냥 받아주지를 않네요. 그러네요. 붙여서 네. 백이 받아준다면 얌전히 받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 수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막아서 네. 끊게 되면 이 진행은 흑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붙였다는 것은 지금 30초. 얘기하셨지만 하나, 그냥 받는 수보다는 뭐 아래쪽을 젖혀간다든지 해서 네. 다섯, 뭐 다른 여섯,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일곱. 같은데요. 여덟, 아홉. 윤준상 선수도 일단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받아주는 것은 어떤 글쎄요, 좀 어떤 기분이 점이 나빴을까요? 싫었을까요? 뭐 이렇게 위로 받아둔다면 이 교환이 자칫 오히려 악수죠. 네. 네, 악수가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흑이 치중이 안 된다면 흑은 아래쪽 젖혀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이 진행은 아마 흑이 이렇게 꽉 막아서 좀 두텁게 정리되는 다섯, 것이 백 입장에서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일곱, 네. 여덟, 아홉. 네, 지금 박현수 선수 만만치 않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 박현수 선수도 버텨가는 힘이 대단한데요. 네. 오히려 윤유상 구단이 조금 당황한 것 같아요. 네. 박현수 선수가 이 하찬석 국수배에서 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속기파이고요. 이 30초. 상황 판단 하나, 그리고 둘, 선택이 굉장히 셋. 빠르더라고요. 넷, 다섯, 여섯. 저는 이제 그 바둑을 보지는 여덟. 못했는데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현 선수가 이제 2000년생으로 지금 17살의 어린 나이잖아요. 네. 그만큼 뭐 앞으로의 그 발전 가능성은 정말 그 무한하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지금 2000년생으로 이제 신진서 선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신진서 선수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좀 뒤처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박현수 선수의 그 2016년 입단 이후의 그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박현수 선수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30초. 하나, 박현수 둘, 선수가 2016년에 셋, 입단을 했는데요. 다섯, 여섯, 입단한 일곱, 해는 여덟, 12승 29패를 했고요. 네. 그 다음 해인 지난 2017년에는 20승 14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12승 29패를 하다가 네. 그 다음 해에 20승 12패인가요? 12패요? 예, 네. 12패를 거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뭐 실력이 1년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빨리 늘기도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박현 선수가 정말 그 1년 사이에 그런 빠른 성장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 박현 선수가 셋, 앞으로 넷, 정말 다섯, 지금 이 성장보다 더 여섯, 빨리 성장해서 네.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아홉.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2018년 들어서도 또 그 이 상승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또 국가대표 육성군에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육성군 내에서도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 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박현수 선수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박현수 선수 이번 2018 시즌 현재 9승 5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반면 윤준상 선수는 이번 2018년 대국수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뭐 대회가 많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윤준상 구단이 뭐 올해 이제 그 멕시코컵 패배가 있었는데 멕시코컵에서 1회전 탈락을 하는 등 지금 초반이 조금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국수가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현재 1승 2패를 기록 중이고요. 오늘이 2018년 네 번째 대국입니다. 네. 그러나 뭐 워낙 뭐 누구나 뭐 윤준상 구단의 실력은 뭐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성적이 좀 안 좋더라도 언제든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또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쎄요, 오늘 그 윤준상 구단이 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바둑이 좀 잘 안 풀린다,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조금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글쎄요, 오늘 예전에 윤준상 구단의 모습은 아닌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를 자꾸 박현수 선수가 이제 지금 계속 좀 강하게 버티고 있잖아요. 네, 좀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 네. 걸까요? 그런 점에서 좀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대해서 잘 안 풀리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인지 좀 더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바둑이 뭐 백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백이 뭐 크게 잘못 둔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윤준상 선수가 끊어서 단수를 치는 교환을 해뒀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막아야겠죠. 아니면 이 치중이라도 혹시 이곳이요? 네 간다거나 좀 다른 수단을 생각하고 이 있는 수는 건 안 될 것 아닐까요? 같고요. 왜냐하면 이 우상기 백이 다칩니다. 네. 이것은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막고 단수 치고 있고 네. 뭐 흙이 호구 치는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된다면요. 네. 이 끊어서 단수 친 교환 득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네. 이 교환을 하지 않았을 때는 흙이 바로 한 점을 끊어 잡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곳 흙이 한 점 끊어 잡기 전에 네. 먼저 이제 이곳 활용을 그러니까 해 놓겠다는 얘기죠. 네. 뭐 여기까지는 예상이 됩니다. 두고 아마 흙도 호구 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백이 반발을 하게 되면 흙이 느는 순간 이 백 전체가 못 살아 있잖아요. 네. 네. 30초. 네, 그 수단은 좀 둘, 무리가 셋.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당장 뭐 여섯, 있는 수도 아, 가능하고. 이어도 네. 네. 여덟, 수가 되질 않고요. 아홉, 이거 교환을 하지 않네요. 네, 뭐 좀 언제든지 할 수 맡겨둡니다. 있는 교환이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일단. 네, 이제 이 우변의 변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백이 손이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지금 일단 이 좌변이 가장 큰 자리겠죠. 지금은 일단 30초. 하나,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이 좌변이고요. 셋, 이 우변도 백이 조금 다섯, 얇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서 이쪽 붙이고 뭐 백이 뭐 늘든지 있든지 하게 된다면 이쪽 건너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우변 그리고 이 상중앙 쪽 뭐 백이 큰 공격은 받지 않겠지만 뭐 흑에게 뭐 이쪽 모자를 씌운다든지 하면 좀 시달림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1번은 이 좌변이고요. 두 번째는 우변, 그 다음에 이 상변. 이 세 군데가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 여섯, 세 곳 중 윤준상 선수의 선택 과연 어디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